간호사 국시 기본 간호학 모의 테스트입니다. 2024년도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30문항이 나옵니다. 44초 후에는 정답과 풀이가 계속됩니다. 문제 36번,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1. 커프가 좁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됩니다. 보기 2. 팔이 심장보다 높으면 중력에 의해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보기 3.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보기 4. 빠른 감압은 청음점을 놓칠 위험이 있어 혈압이 낮게 또는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낮게, 이왕이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 5. 얇은 옷 위로 측정한 경우는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37. 정답은 4번입니다.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키면 흡인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점액의 점도를 낮추어 효과적으로 점액을 제거하고 튜브의 막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기 1. 삽입 중 흡인을 시작하면 점막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삽입할 때는 흡인 조절 구멍을 열어둔 채 삽입해야 합니다. 보기 2. 흡인은 10에서 15초 이내로 짧게 시행하며 필요시 최소 30초에서 1분의 간격을 두고 재흡인을 해야 안전합니다. 보기 3. 성인의 기관 내 흡인 시 흡인 압력은 100에서 150mm가 적절합니다. 200mm는 기도 점막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보기 4. 흡인 전 산소화는 저산소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보기 5. 흡인 카테터는 일반적으로 기관 내 튜브 내경의 2분의 1 이하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굵은 카테터는 기도 폐쇄와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38. 정답은 5번입니다. 깊은 호흡은 폐에 공기를 충분히 채워 넣어 기침 시 더 큰 압력을 생성하게 하고 그 결과 기도 속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더 잘 밀어낼 수 있습니다. 몇 초간 숨을 멈추는 것은 공기가 폐에 잠시 머물면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 1. 식사 직후에는 기침 시 구토나 흡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보기 2. 상체를 뒤로 젖히면 기도 폐쇄 위험이 높아지고 기침 시 복압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보기 3. 기상 직후에는 밤새 축적된 분비물이 있어 기침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보기 4. 기침은 필요시마다 합니다.
문제 39 정답은 5번입니다. 부분 재호흡 마스크는 저장백 있고 일방향 밸브는 없어서 호기 일부가 저장백에 저장되고 다시 흡입됩니다. 공급되는 산소 농도는 40에서 70%입니다. 문제 40 정답은 3번입니다. 배설량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거나 노폐물이 된 물질이 처해로 배출된 양을 의미합니다. 소변량은 가장 대표적인 배설량입니다. 신장의 기능, 수분 균형, 체내 노폐물 제거 상태 등을 반영합니다. 정상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약 1200에서 1500ml입니다. 문제 41. 정답은 5번입니다. 영양 공급 전 위 잔류량을 확인하면 위 배출 능력과 흡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ml 이상이면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기 1. 보과위는 흡인성 폐렴 위험을 증가시키고 특히 뇌졸중 환자에서는 위험합니다. 머리는 반좌위로 합니다. 보기 2인 차가운 영양액은 경련성 복통, 설사, 위장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온 또는 천 정도로 듭니다. 보기 3. 마개를 열어두면 오염됩니다. 역류 위험 있음, 공급 후엔 마개를 닫아야 함. 보기 4. 트렌델렌버그 자세는 위 내용물이 위로 역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42. 정답은 4번입니다. TPN은 고농도의 포도당, 아미노산, 전해질, 지질 등을 포함하므로 대사적 이상, 감염, 전해질 불균형, 고혈당 등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혈당 모니터링, 중심정맥관 관리, 무균술 유지 등이 핵심 간호 중재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주입 시간이 너무 길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보기 1. TPN은 고삼투압 용액이므로 말초정맥 사용 시 정맥염, 조직괴사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중심정맥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 2. TPN은 특수한 수액이며 균오염 위험이 높으므로 세척 용액은 보통 주치의 처방에 따라 헤파린 생리식염수 또는 무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 보기 3.
약물은 다른 루멘이나 별도 라인을 통해 주입해야 하며 혼합 시 물리적, 화학적 반응 및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보기 5. TPN 주입을 중단할 때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은 혈당 수치가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문제 43. 정답은 5번입니다. 시간당 소변량의 정상 최소 기준은 30ml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기 1. 소변색이 노란색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것으로 건강한 소변색입니다. 보기 3. 방광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정체나 요로폐쇄는 없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보기 4. 소변의 pH는 4.5에서 8.0 사이가 정상 범위입니다. 문제 44. 정답은 5번입니다. 유치도뇨는 돈요관을 방광에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소변을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정확하게 소변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신장 기능과 체액 균형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기 5. 도뇨관이 요도를 당기면 점막 손상 및 감염 위험 증가합니다. 고정 장치로 도뇨관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요도 입구를 정기적으로 온수와 비누 등으로 청결히 유지해야 합니다. 보기 1. 루틴한 방광 세척은 감염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보기 2. 중력에 의해 소변에 역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변백은 항상 침대보다 낮은 위치에 둬야 합니다. 보기 3. 도뇨관 연결 부위는 밀봉하면 통기성이 없어 세균이 증식합니다. 무균 상태로 연결하되 개방형으로 유지합니다. 보기 4. 소변백을 침대 위에서 배출하면 비위생적입니다. 지면 가까운 배출기나 전용 용기를 이용하고 환자 물품과 분리합니다. 문제 45. 정답은 5번입니다. CBI 중 방광팩만과 복통은 배액 불량 또는 유출 차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입을 계속하면 방광이 과팽창되어 방광 천공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유출 상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보기 4. 주입속도 조절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출이 막힌 경우 속도만 조절해선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 46. 정답은 1번. 관장액을 39에서 40도씨로 따뜻하게 하여 사용한다. 입니다. 가스 배출 관장은 장내 가스를 제거하여 복부 팽만, 불쾌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중재입니다. 일반적인 관장과 유사하지만 목적이 변 배출이 아닌 가스 배출입니다. 보기 2. 빠르게 주입하면 복부 팽만이나 장경련을 유발합니다. 보기 3. 복통이 있을 때에는 즉시 중단합니다. 보기 4. 심호흡은 복부 근육을 이완시키고 가스 이동에 도움이 됩니다. 보기 5. 관장 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왼쪽 측위를 해야 합니다. 문제 47. 정답은 2번입니다. 부동은 활동 부족으로 인해 체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 대사율은 감소합니다. 보기 1. 부동 상태에서는 근육 사용이 감소하여 근력이 약해집니다. 보기 3. 활동 부족은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기 4. 홍곽 운동은 피부 혈관의 확장 수축 능력을 말하는데 부동은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보기 5. 부동은 뼈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뼈 조직의 형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를 골소실이라고 합니다. 문제 48.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 1. 엎드린 보과위 자세는 특정 폐렴 환자에서 산소화를 개선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호흡 곤란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 2. 환자를 침대에 앉혀 상체를 45도에서 90도 사이로 세우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호흡을 돕기 위해 횡격막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폐의 확장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보기 3. 골반 내진 자세는 산부인과 검진이나 수술 시 사용됩니다. 보기 4. 무릎 가슴 자세는 무릎을 굽히고 가슴을 침대에 대도록 엎드린 자세입니다. 보기 5. 드렌부르크 자세는 환자의 발을 높이고 머리를 낮추는 것으로 복부 내 장기가 횡격막을 압박하여 호흡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9.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 1. 이전보행은 환자가 목발 2개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왼쪽 목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내딛고 그 다음에 오른쪽 목발과 왼발을 동시에 내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보행의 리듬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몸의 일부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줍니다. 보기 D. 3전보행은 두 목발을 사용하며 한 목발과 반대편 다리를 동시에 그 다음에 다른 목발을 따로 움직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기 3. 4전보행은 두 목발을 사용하며 4점이 차례대로 지면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목발과 각 발이 차례로 움직입니다. 보기 4. 실조보행은 보행장애의 한 유형입니다. 보기 5. 스윙드루 보행은 주로 크러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크러치를 동시에 앞으로 옮긴 후 다리를 크러치 사이로 스윙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50. 정답은 2번입니다. 놀램 수면 동안 호흡은 더 규칙적이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보기 1. 노렘 수면 중에는 신체의 대사 활동이 감소하므로 천이 감소합니다. 보기 3. 놀렘 수면 중에는 근육의 이완이 일어나고 신체는 이완 상태에 있습니다. 보기 4. 놀렘 수면 동안 신체의 대부분의 생리적 활동은 느려지고 감소합니다. 심박 동수와 호흡 빈도가 감소합니다. 보기 5. 놀렘 수면 중에는 위장관 활동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위액 분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문제 51. 정답은 2번입니다. 발열기는 천 상승 후 열정체 상태입니다. 몸이 뜨겁고 피부 혈관 확장으로 열 발산 중이므로 수분 공급, 천 조절,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오히려 열 발산을 방해합니다. 문제 52. 정답은 5번입니다. 사망 후에도 시신의 머리와 어깨를 받쳐주는 것은 시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보기 2. 사망 선언은 의사의 역할입니다. 보기 4. 사망 후에도 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표는 부착된 상태로 둡니다.
문제 53. 정답은 1번입니다. 시력 저하는 장애물 인식과 공간 감각 저하로 인해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낙상 예방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문제 54. 정답은 2번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환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어야 하며, 이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여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기 1. 환자가 침대를 사용할 때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기 3. 넉넉하고 쉽게 벗겨지는 신발은 걷기 어렵게 하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기 4. 침대 난간을 올려놓아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보기 5. 천천히 일어나는 것은 특히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성을 최소화합니다. 문제 55. 정답은 2번입니다. 돈 요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하는 것은 시스템의 무결성을 해치고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외부 오염원이 시스템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여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56. 정답은 3번입니다. 에틸렌옥시드 가스 멸균은 저온에서 진행되며 열이나 습기에 민감한 의료기구를 멸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플라스틱이나 고무와 같은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 57.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 1. 사용한 주사 바늘은 매우 위험한 의료 폐기물로 특별히 지정된 안전한 폐기 용기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보기 2. 손위생은 모든 간호 절차 전후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멸균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기 4. 혈액이 묻은 거즈와 같은 감염성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감염성 폐기물 용기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보기 5. 오염된 가운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하여 감염의 전파를 방지해야 합니다. 문제 58. 정답은 3번입니다. 환자의 구강 위생을 유지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며 구강 내의 세균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즈는 부드러워 환자의 입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치아와 잇몸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보기 2. 환자의 고개를 뒤로 젖히면 기도를 차단할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기 4. 구강 간호 후에는 입술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입술은 균열 및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 59. 정답은 2번입니다. 경구투약은 흡인 예방과 약물 삼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시행합니다. 변색된 약물은 폐기해야 하며 설화정은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혀 밑에서 녹여야 합니다. 의식 저하 환자는 경구투약이 금지되고 투약 후 바로 눕는 것도 흡인 위험이 증가합니다. 문제 60인 정답은 2번입니다. IM은 인트라머스큘러의 약자로 근육내로라는 의미이며 스테이튼 즉시 QD는 매일 1회를 의미합니다. 문제 61번. 정답은 4번입니다. 질좌약은 질 후벽을 따라 충분히 밀어 넣어야 하고 약물의 흘러나옴 방지를 위해 투여 후 잠시 측이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62. 정답은 2번입니다. 성인 환자는 귓바퀴를 후상방, 뒤쪽 위 방향으로 당겨 웨이도를 곧게 펴고 귀약 점적 시 귀가 위로 향하게 좌측위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 63. 정답은 3번입니다. 피내 주사 시에는 주사바늘 사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약 10에서 15도 얕은 각도로 피부에 삽입하여 팽진을 형성하도록 주입합니다. 그래야 약물이 잘 퍼질 수 있습니다. 보기 1. 90도는 근육주사 각도입니다. 보기 취. 문지르거나 거즈로 압박하면 정확한 피부 반응 관찰이 어려움. 보기 5. 15에서 20분 후 피부 반응을 확인하여 알레르기 유무를 판단합니다. 문제 64. 정답은 3번입니다. 1단계는 피부의 붉은 발진 또는 피부색의 변화가 있지만 피부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2단계는 피부의 일부 층이 손상되거나 벗겨져 있으며 진피 혹은 진피까지 손상됩니다. 3단계는 부위에 공동이 생겨 피하 지방이 육안으로 보이나 근육, 인대, 뼈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4단계는 근육, 뼈, 인대 등의 더 깊은 조직이 손상되어 노출됩니다. 미분류 단계는 손상의 전체 깊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 딱지로 덮여 있어 깊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 65.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 1. 젖은 기저귀는 피부를 자극하고 습기를 유발하여 욕창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보기 2. 도넛 모양의 쿠션은 압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 부위에 압력을 집중시켜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기 3. 체위 변경 시 환자를 끌어당기는 행위는 피부에 마찰과 전달력을 발생시켜 욕창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보기 4. 마사지는 피부와 조직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오히려 욕창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붉게 변한 부위는 이미 압력에 의해 손상이 시작된 상태이며 이를 마사지하면 혈관 손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